반갑습니다. 글로벌사이버대학에서 유아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아버지 학교라는 주제로 이 자녀에 대한 부모 교육, 부모로서의 교육을 상대적으로 어머님들보다는 기회가 적으셨을 우리 아버님들을 위한 교육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아이들과 한 번씩 이렇게 스킨십, 눈을 맞추고 같이 이렇게 안아도 주고 함께 바라보면서 웃기도 하고 이런 걸 좀 해주시고 계신가요? 네. 우리 아버님들은 생각보다는 표정들이 많이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굳어 계시고 다양한 표정이나 감정적인 이런 표현들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많으신데요. 이 영유아 시기의 아이들은 이제 우뇌가 발달하는 시기라 우뇌는 한마디로 느끼는 뇌예요. 그래서 아빠의 표정, 그 다음에 아빠와 함께하는 이런 감각적인 느낌을 통해서 아이들 뇌가 계속 자극받고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님들이 이런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질적인 상호작용의 순간들이 아이들 뇌를 건강하게 똑똑하게 잘 자라게 해주죠. 특히나 요즘 이제 사회 환경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바뀌면서 아빠의 역할이 예전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랑 함께 이렇게 눈을 맞추고 정면으로 마주보고 스킨십 하는 몸을 통해서 서로 감각적인 느낌을 교환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 한 번 더 강조드리고 그러면 오늘 내일 매일매일 아이들이랑 만나는 순간 이런 순간들을 좀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먼저 아빠로서의 나는 어떤 아빠의 유형인가를 스스로 자신의 모습, 아빠로서의 모습을 좀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일 밑에 이 책에 제가 이제 발췌해온 책의 제목이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 요소 아버지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의 문구만 보더라도 아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버지의 역할을 이렇게 총 5가지 유형의 아버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나는 과연 어느 유형의 아버지에 가까운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취 지상주의형 아버지. 자, 이런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아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잘했을 때 결과로서 평가하는, 그래서 아이들은 굉장히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굉장히 오히려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이 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유형이죠. 그 다음에 시한폭탄형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몰라서 늘 불안한 상태로 아이들이 아빠와의 관계를 맺겠죠. 그래서 또 이런 유형의 아버지, 심할 때는 폭력까지 행사하고 자녀를 위협하거나 굉장히 생존의 불안감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유형의 아버지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형 아버지라고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장으로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고 책임감 있는 이런 어떤 근면 성실한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 가족과의 정서적인 유대를 갖는다던가 이런 이제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인 이런 아버지. 그럼 아버지의 존재감이 아이들한테 전달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또 부재형 아버지.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만의 어떤 오락, 취미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가족과는 별개로 삶의 패턴을 유지하는 이런 아버지 유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아버지 유형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가장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굉장히 스스로에 대한 존재 가치를 또 잘 못 느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아이에게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서적인 유대를 깊이 하면서 이렇게 끊임없는 상호작용. 그래서 아이에게 아버지로서의 울타리,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가 나의 생존에 안정감을 주는 그런 멋진 아버지 유형이겠죠. 그래서 이 5가지 아버지 유형 중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가까운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아버지 유형으로 변화하고 싶은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빠 효과가 있겠지만 일단 먼저 아빠의 애착도가 높은,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친밀하게 많이 한 친구들은 정서적인 조절력,
그 다음에 폭력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이런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앞으로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아빠와 관계를 잘 맺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요즘 뭐 딸바보라고 할 정도로 딸에 대한 애착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아버님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아빠에게 인정받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이런 이 딸들은 나중에 커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주도적이고,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알파걸처럼 자기의 업무, 성취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아빠의 관계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느낌을 잘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면서 큰 이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섭생에 문제가 생겨서 이 먹는 걸로 그 허기진 마음을, 사랑을 못 받은 그 마음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섭생장애, 그래서 비만이라든지 뭐 거식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에게는 아빠가 뭐 이런 간단하지만 이런 영향을 미치고요. 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아빠가 바로 아들의 롤 모델이죠. 내가 저렇게 커 나갔겠구나라는 걸 미리 이제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빠와 아이 사이, 아들 사이에 거친 이 신체놀이라든지 이런 격렬한 이런 움직임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역시 또 정서를 조절하는 힘을 키우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감각을 키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는 구조적으로 기능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엄마에게만 주로 양육받은 아이랑 아빠와 엄마가 아이의 양육에 함께 동참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그게 뭐 영국의 뉴캐슬 지역이나 이런 데서 많은 사회적인 종단 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는데요. 엄마에 의해서 주로 양육받은 아이들에 비해서 아빠가 함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이들이 50년 후에 같은 지역에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5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조사해 봤더니 사회적인 성취도라든지 삶에 대한 만족감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면에서 유의미하게 아빠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런 지표들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효과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아이랑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내가 아빠로서 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스스로 잘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아빠의 역할도 함께 성장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태아기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임신한 아내를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 감정 속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엄마가 느끼는 이 감정이나 모든 신체적인 이런 영향력은 아이에게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뇌 발달이 왕성해지는 임신 6개월 이후부터는 태아는 원래 이 양수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받기 때문에 이 조금 낮은 톤의 이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아버님들의 목소리가 톤이 더 낮고 굵잖아요. 그래서 이 6개월 이후부터는 뱃속에서 이미 청각신경이 발달하고 있을 때라서 엄마의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마치 아이에게 이야기하듯이 다양한 이야기 혹은 뭐 책을 읽어준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해보면 좋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기로 성장할 때도 똑같은 책이라도 엄마가 읽어주는 것이랑 아빠가 읽어주는 것은 뇌 구조, 뇌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달에서 지구까지 뭐 몇만 킬로미터 이런 게 책 내용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엄마 이게 얼마나 먼 거야?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되게 먼 거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논리적인 객관적인 사고가 훨씬 더 잘 되는 아버님들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서울 가서 랜드 갔었지. 서울 대구에서 우리 집에서 서울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만큼이 되면 이 달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똑같은 그림책을 보더라도 이 접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해하는 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빠와 엄마가 사이좋게 골고루 양육에 참여한 아이들이 창의적인 그런 멋진 인재로 자라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유아 시기에는 아이와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처음 아빠가 됐으면 아이를 어떻게 만져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엄마의 모성애와는 다르게 아빠의 부성애, 아빠도 부성애가 있는데, 이 아빠의 부성애는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 안에 뭔가 아이랑 스킨십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부성애에 관련된 호르몬이 생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엄마의 모성애는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이 모성 본능이 당연한데, 아빠의 부성애는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적극적으로 뭐 수유를 한다든지 기저를 갈아준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와의 친밀한 상호작용, 아빠로서의 역할을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아버지로서의 이런 부성애가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기에 아빠의 역할은 아이의 마음, 감정을 존중해주고 생각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이 존중을 통해서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주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뱃속에서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던 엄마와의 관계랑 태어나 보니 아빠라는 사람인데 아빠의 관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아이한테는. 그래서 엄마는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지만 아빠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아빠와의 관계는 가장 첫 번째 인간관계.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데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청소년기에는 사춘기, 우리 한마디로 에어리언 브레인이라고 해서 외계인의 뇌라고 하죠. 감정의 폭발적인 반응과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쳇말로 뇌가 폭발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듯이 네가 이만큼 컸는데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해야지, 사실은 청소년기에는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의 뇌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아이를 잘 감싸주고 잘 이해해주는, 먼저 그래서 부모님이 손을 내밀고 공감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그 시기를 잘 겪어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자, 어쨌든 아버지로서 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매일 매 순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죠. 근데 이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순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열심히 달려갈 때 늘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되겠죠. 나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 다시 말해서 우리 두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설정. 근데 이게 누구나 다 당연히 아는, 목표가 중요하다는 거, 내 인생의 꿈과 목표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자기 삶의 꿈과 목표가 명확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또 다른 지역에서 아버지 학교라고 해서 이제 4주차 코칭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도 같이 해보는데, 제가 미션을 주고 어떤 그 작품을 만들려고 이렇게 시켰더니 만들면서 계속 이걸 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아이에게 어떤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될까 이런 걸 질문하면서 목표를 세워가면서 이 미션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막상 그 미션을 다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 서로 나눔을 하는데, 이 만드는 거에 집중해서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내가 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건 순간적으로 까먹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늘 어쩌면 이런 현상과 이런 생활 패턴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당연하지만 그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목표.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럼 나는 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까? 그리고 나는 또 아빠로서 아이가 자라는 만큼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성장해서 어떤 아버지로서 성장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끊임없이 해주신다면 내 안에 이미 답이 있고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아이와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놀입이라든지 이런 관계 맺기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자연스럽고 또 나 또한 재미있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아버님들이 오늘 또 뭐하고 놀아줘야 되나, 집에 가는 게 아이가 놀자고 막 이렇게 뗐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아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나는 어떤 아빠의 모습이고자 하는가라고 질문을 자주 할 수만 있어도 아이랑 함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겁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아이들의 두뇌 발달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특히 투자를 한다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버님들이 어떤 것에 무엇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까를 알려드린다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 요 이미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뇌는 수직적으로 삼층 구조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뇌관, 뭐 감정의 영역, 변형계, 우리 흔히 생각주머니라고 하는 대뇌피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말들보다는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좀 고쳐보면 바로 이겁니다. 신체뇌, 정서뇌, 인지뇌. 그래서 지덕체가 당연히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발달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다 깨워서 자기 삶을 멋지게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 군데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이렇게 골고루 잘 발달시키는 게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이고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덕체가 조화로운 이런 멋진 아이로 성장시키려면 아빠인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버지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첫 번째 신체뇌 발달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500년 전에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그린 아이들의 놀이라는 이 그림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놀고 있나를 자세히 보시면 아마 여기 군데군데 나도 저러고 놀았는데 어렸을 때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사실은 500년 전에 서양에서 하는 아이들의 놀이인데 지금 5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나 역시 저런 놀이를 했다는 건 이런 놀이 패턴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에 해당된다는 거죠. 사실은 뇌과학이 밝혀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뇌를 가장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신체 활동이라는 게 뇌과학에서는 이제 정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신체 놀이를 다양하게 하면서 뇌가 잘 발달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아버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왜요? 예전에 아버님의 아버님은 아버님들하고 이렇게 신체놀이 해주셨나요? 잘 안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빠와의 놀이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동네 골목이나 운동장에만 나가면 또래 친구들 혹은 뭐 형님이나 동생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체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눈을 씻고봐도 동네에 이런 식으로 놀고 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의 뇌와 아빠의 뇌가 다르게 반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빠들은 놀이를 할 때 주로 말을 많이 하거나 정서적인 교감 이런 것보다는 몸을 쓰는, 몸을 과격하게 움직이고 힘을 막 써야 되고 막 이런 신체 활동 놀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좀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뭐 소곱장이나 이런 걸 꺼내서 정서적인 이런 놀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들이 아이들과 적절하게 놀이 시간을 계속하면서 신체 활동을 다양하게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쓸데없이 좋은 물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어 다니거나 아니면 붙잡고 일어서서 뒤뚱뒤뚱 넘어지면서 한 발을 딛고 걸음마를 하면서 걷고 이런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뇌 발달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를 빨리 걷게 하고 싶어서 기어 다니면 뭐 이렇게 시체말로 저지뢰 같은 걸 사고를 많이 친다고 기어 다니지 못하게 유아용 의자, 보행기 그리고 심지어는 빨리 걷게 하는 이런 걸음마 훈련 도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신체 내 발달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간을 가지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좀 상태 괜찮을 때 일이 없고 주말에 한가할 때 폭발적으로 이렇게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하게 습관처럼 그래서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 규칙적으로 아빠와의 뭔가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신뢰감이랄지 이런 안정감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들 사회생활 하기 전에 이런 면접 한 번씩은 다 보셨을 텐데요. 아버님들 면접 볼 때는 어떠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서 방영된 이 다큐를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여기는 지금 경쟁률이 무려 937대 1, 약 1000대 1이 되는 잘 나가는 우리나라의 IT 기업의 최종 면접 이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봤더니 놀랍게도 미리 면접 오기 전에 질문을 주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자 하는가? 나와 이 회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게 최종 면접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프리젠테이션 하는 준비해서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또 면접관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이 당황한 이분이 대답을 못하고 진땀을 흘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IT 기업의 면접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일을 하고자 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런 면접을 본다면 내 아이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역할을 이해를 하시려면 우리 세 가지 차원의 몸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아까 뇌가 몇 층 구조라고 그랬죠? 수직적으로 3층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뇌만 3층일까요? 자, 아버님도 손가락 몇 마디죠? 3마디죠. 발가락도 3마디. 우리 신체도 머리통, 몸통, 다리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죠. 그리고 우리 가위바위보 하면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몇 판 했어요? 무조건 3-3판 했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전에 중매를 잘못 써면 뺨이 석대,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잔.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3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3이 뭐냐면 사실은 커다랗게 보면 천지인 하늘과 사람과 하늘과 땅과 사람 생명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이렇게 봤던 근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세 가지 차원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이로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의 몸을 한번 보시면 이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피지컬 바디, 육체, 그리고 또 에너지 바디, 그리고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쓰시는 스마트폰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바로 피지컬 바디, 눈에 보이는 피지컬 바디 육체입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쓰는데 어떤 분은 구글로 검색하고 어떤 분은 네이버로 검색하고 다 깔려있는 앱이 다르죠. 그런 이 깔려있는 앱, 이런 정보가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 정보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뇌가 좋은 뇌냐, 좋지 않은 뇌냐의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좋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관건이죠. 스마트폰을 다 똑같이 쓰는데 그 앱에 뭐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자기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는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과, 아니면 뭐 이상한 게임, 주로 막 폭력적인 이런 게임이라든지 별로 좋지 않은 정보가 깔려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삶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떤 정보를 많이 인풋하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뇌를 좋은 똑똑한 뇌로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에너지 바디라는 건, 이 스마트폰이 내 손에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앱이 깔려 있어도 결국은 배터리가 방전되면 우리 쓸 수 없잖아요. 이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너지 바디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원의 몸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아버님에게 와, 당신은 참 육체적인 삶만 충실히 살고 계시네요, 이런 말을 한다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당장 기분이 불쾌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삶 말고도 또 다른 부분에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육체적인 삶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신적인 삶. 그렇죠. 근데 정신이라는 거, 우리 정신 차려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라라는 말에는 뭐가, 어떤 뜻이 숨어 있냐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이라는 건 여기 글자가 쌀미자 옆에 산소를 뜻하는 요 청자가 있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게 정입니다. 우리 육체 밥 먹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음식과 관련된 이런 걸 해야 또 체력, 기운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이고,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바디, 정보에 관련돼 있는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신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 안에는 이 세 가지 차원의 몸이 차린다는 바로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 가지 차원의 몸이 제자리에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럼 정신을 차리려면, 이 정과 신이 제자리에 자리를 잘 잡고 있으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 자연의 법칙이 뭐냐? 이 태양계가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이 순환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연계의 큰 법칙이 뭐죠? 공정과 자전의 법칙, 구심력과 원심력의 법칙이겠죠. 그래서 우리 몸도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이 이 법칙이 성립돼야 된다.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건 중간에 바로 뭐다? 이 에너지 바디라는 거죠. 이 에너지 바디는 뭘까? 우리 흔히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얼 빠졌네, 얼 빠졌어, 이런 얘기. 또 쟤는 얼간이 같아. 아이고, 어리석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 바로 얼간이는 얼이 같다는 얘기고요. 얼 빠졌다는 건 얼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리석다는 얼이 썩었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얼이 바로 뭐냐면 이 에너지 바디가 바로 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혼, 양심, 인성.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서 인성을 법으로 정해서 인성교육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법으로 정해서 아이들에게 항목으로, 덕목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인성교육이 아니고, 이런 이치를 알면 우리 아이 안에 있는 혼의 감각, 얼의 감각, 양심을 살려주고 원래 있는 이 마음을, 인성을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정말 올바른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아버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님들은 혼을 내다라고 한 거예요. 혼내다, 혼줄을 내다, 혼꾸녕을 내다, 이런 말 쓰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요즘 부모님들은 오늘 또 애 혼냈대, 혼내고 왔대, 이런 말 할 때는 정말 아이의 이 인성, 양심을 얼을 깨워준 게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 아이랑 부딪혀서 한바탕 하고 왔다, 야단쳤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세 가지 차원의 몸을 이해하시면 우리 아이에게 혼을 내어주는 건 아이에게 쪼그라들어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쪼그라들어 있는 이 아이 안에 있는 밝고 환한
양심, 사랑, 인성, 이 혼을 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주게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 조상님들은 심부름이라고 했어요. 심, 아이 안에 있는 진짜 마음, 이 마음, 인성을, 양심을 불러주는 게 바로 심부름이다. 그래서 일상에서 나는 아이에게 어떤 심부름을 하는가.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생각이 아닌 이런 부분을 잘, 진짜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불러주는 이 부모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 관계에 있어서 내 안에서는 그렇지만 아빠와 아이와 관계, 첫 번째 가족이라는 게 첫 번째 인간관계, 사회의 체험이잖아요. 이 가족에 있어서 역시 공정과 자전의 법칙이 잘 운영되고 감각적으로 터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빠가 권위적이면 안 되지만 아빠의 권위는 항상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과 자전이 잘 되면서 이 인간관계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감각적으로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거는 마치 그냥 모기같이 생겼죠. 이건 바로 정찰용 드론입니다. 근데 이 정찰용 드론을 개발한 사람이 이런 군사적인 무기가 아닌 개인적인 욕구나 욕망으로 다른 사람의 집을 본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과학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문명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의식, 가치관, 인성,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이런 경쟁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경쟁과 욕망, 이런 세상, 이런 가치관을 주로 가지고 살았다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은 더 이상 이런 가치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피폐해지고 이 세상이 아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인성, 양심, 어를 키워서 사랑과 치유와 공존으로 함께 조화롭게 삶의 목적이 완성으로, 존중으로, 화합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 그런 역할을, 이런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님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이 국민이나 나라 전체가 위험할 때 반드시 뭔가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을 내고 운동을 벌였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까치밥이라든지, 까치밥이 뭐죠? 다 안 땄다는 거죠. 감이 다 익어도. 까치를 위해서 남겨놔야 되고, 겨울에 뜨거운 물에 세수하고 나서도 그 뜨거운 물을 바로 흙에다가 붓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흙 속에 살고 있는 지렁이나 이런 미생물들이 뜨거운 물 때문에 죽을 수 있으니까 이런 모두의 생명은 조화롭게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이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의 문화와 이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이어받아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어른인 내가, 어른이라는 뜻도 얼이 크다라는 뜻의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얼이 아직 어리다. 그래서 얼이 큰 내가 아이의 얼을 잘 클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노인이라는 말 대신 어르신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얼이 커져서 신처럼 밝고 지혜로워진다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나의 삶을, 나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서 아이와 함께 같이 어리 성장해서 나는 어른에서 어르신으로, 아이들은 멋진 어른으로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모형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 눈에 보이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장난감 사주고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육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어떤 정보,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이런 정체감, 아이의 인성을 바로 깨워주는 그런 멋진 아버님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